테슬라가 모델 이 S와 모델 X를 이제 단종한다라는 기사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모델 S랑 X를 단종하고 대신에 그 생산 라인을 전부 다 이 옵티머스를 만드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데 사용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테슬라 모델 이름들이 그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해서 이 섹시를 구성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없어져서 이제 E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델 SX를 단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옵티머스를 만들면서 연간 100만 대의 로봇을 찍어내겠다, 뭐 이런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어떤 타임라인을 잘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나 뭐 이런 어떤 큰 숫자에 대해서 그것들을 좀 계속해서 유예하는 모습들,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사실 100만 대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라인 자체를 휴머노이드 라인으로 교체를 한 만큼 양산에는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가 좀 활약을 하는 그런 때가 다가올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가장 강력한 컨텐더가 최근 CES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입니다. 이거 도대체 뭐냐? 네, 이번 CES 아마 보신 분들은 진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번 CES 백문이불여일견이죠.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 이게 정말 하나의 이 CES를 관통하는 핵심 축이었습니다. 거의 이번에 입는 로봇부터 해서 이제 이런 동물 모양의 로봇, 아니면 인간 모양의 휴머노이드,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 막 소개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Cnet 그룹에 의해서 이번 CES에 참가한 로봇 중에 베스트 로봇, 최고의 로봇이다 라고 이 공인을 받은 로봇이 있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였습니다. 이 구형 아틀라스가 이번에 짜라란 하면서 이 신형 아틀라스를 소개를 해주었어요. 네, 이번에 발표된 이 현대자동차의 신형 아틀라스, 정말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많은 화제가 되었는지 한번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아틀라스, 간략하게 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인간의 형상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초인적인 슈퍼휴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로봇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측 영상 한번 같이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90cm의 이제 상당히 장신의 로봇인데, 이 공장 환경에서 노동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게도 굉장히 거뜬히 들어 올리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현대자동차 가장 우선적으로 그 자동차 공장에서 투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기준으로 이 데모 영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관절이 굉장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자유도가 높게 이것이 막 360도 돌아가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효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이 배터리 역시 이 셀프로 핫스왑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이 노동에 끊김이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24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는 것이죠. 보시면 또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그 모듈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분리되고 뭔가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되고 하는 것이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아틀라스, 크게 특징이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이것이 카메라가 360도로 다 볼 수 있는 서라운드 뷰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일 거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로봇이 스스로 셀프 핫스왑이 가능한 배터리가 총 4시간 동안 이 로봇이 구동되게끔 용량이 나와 있는데, 4시간마다 한 번씩 한 몇 분 정도 그 배터리 차저에 가서 자기가 이제 완충되어 있는 배터리랑 이걸 교체를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끊김없는 노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이 신형 아틀라스로 오게 되면서 프로토타입 아틀라스와 비교해서 이 유압식이었던 액추에이터가 전동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전동식 액추에이터로의 변화가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가장 큰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전동식 액추에이터의 도입이야말로 이 대량 생산의 문을 여는 이 핵심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영상 말미에 보셨던 이 Designed for Repairability, Designed for Upgradability 이런 이 소개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기존의 이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쓸 때는 거의 이 모터 부분, 이 액추에이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50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단 3가지로 통합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관절 부위마다 제각기 다른 사양의 모터를 기존에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몇 개의 핵심 유형으로만 추려서 다 통합을 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당연하지만 이 부품의 개수, 부품의 종류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 공급망에서의 양산 효율화가 엄청나게 증대가 됩니다. 부품을 찍어내는 것에 있어서도 난도가 훨씬 내려가고, 또 무엇보다도 이 유지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팔다리가 노동 중에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나서 고장이 난다던가 하더라도 이것을 거의 5분 이내에 현장에서 즉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를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밝힌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아틀라스의 두뇌를 구글의 딥마인드가 함께 와서 파트너십을 맺고 이 딥마인드 AI를 탑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구글이 AI를 잘하는 거야. 이제 더 말하면 입이 아픈 수준이죠. 이 구글 AI에 딥마인드 AI가 탑재되어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또 앞으로 어떤 식의 더 인간스러운 그런 지능들을 보여주게 될지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아틀라스 로봇 AI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모든 로봇들이 칼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로봇들 중에서 어느 한 로봇만 무엇인가 기술을 새로 습득을 하면은 이 로봇이 배운 기술은 자동적으로 모든 로봇들에게도 다 전파가 되어서 그 동일한 숙련도를 모든 로봇이 자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술 전수 속도와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러한 어떤 양산을 위한 준비, 또 여러 가지 지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AI의 발전이 겹쳐지면서 본격적으로 아틀라스는 단순히 이 실험실 환경에서 벗어나서 실제 공장, 실제 어떤 세계로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이 물리 세계로 투입될 준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번 CES를 마치고 현대자동차의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아틀라스가 바꾸어 놓을 미래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이 아틀라스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공장에 투입되는 것을 가장 우선하여서 이제 설계가 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사실 굉장히 당연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는 것이 일반 가정으로 로봇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루틴한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죠. 로봇들 입장에서는 뭔가 다뤄야 하는 변수가 훨씬 적습니다. 근데 집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일단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변수 덩어리죠. 여기에 반려동물이라도 키우고 있으면은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동선, 뭔가 새로운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수에 대처하기 위한 굉장히 제너럴한 AI가 필요한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공장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의 그런 변수들, 그런 파라미터만 계산을 할 수 있으면은 즉각적인 생산성을 자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굉장히 낮습니다. 공장에서 크게 사고가 나봐야 어떤 설비 인프라적인 사고가 나는 것이 전부일 텐데요. 물론 그것도 커지면 굉장히 커질 수 있겠지만 집에서는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위험이죠. 당연히 이런 세상에 처음 나온 어떤 제품을 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장에 투입을 하는 것이 여러 사건 사고로부터의 위험이 굉장히 낮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장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떤 저항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이것은 다 결정이 되니까요. 더 생산성이 높은, 더 비용이 낮은 그러한 수단이 발견되면은 공장주들이야 그것으로 갈아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집으로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투입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B2C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어떤 심리적 저항, 난 우리 집에 로봇이 들어오는 게 싫어, 이런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지지부진한 과정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넘어야 될 허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가장 그 시작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에 투입할 그런 계획을 지니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 피지컬 AI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겠죠. 바로 이 로봇을 양산하는 것일 텐데요. 로봇의 생산 계획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현대자동차는 아틀라스를 2018년까지 연간 3만 대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량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정도 수준의 양산이 가능해지면요, 이 삼성증권의 분석에 따르면은 만약에 3만 대 수준의 이런 양산이 가능해지게 되면요, 이 한 대당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지금은 한 13에서 14만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이 3만 달러 수준, 한 4천만 원, 4,300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4,300만 원이면은 연봉만도 안 하는 수준이잖아요. 인간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이것을 시급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아틀라스의 시급은 1,700원인 수준이 됩니다. 24시간을 이제 근로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래요. 1,700원이면은 2016년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분 53초 정도의 노동력을 살 수 있는 금액인데요. 야, 이 돈을 가지고서 그냥 뭐 24/7 이 쉬지도 않고 불평불만도 없는 이런 노동자를 채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인건비죠. 중국 인건비보다도 6분의 1 수준이라고 하니까 말 다 했습니다. 아틀라스 압도적인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얘들은 휴식도 하지 않고 뭐 어떤 인간과 달리 노사 리스크, 법적 리스크도 없죠. 뭐 안전 문제, 뭐 고장 나면은 고칠 수 있죠. 직무 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AI가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한 로봇이 학습을 하면은 모든 로봇에게 그 지식이 동시에 전파가 되니까요. 뭐 이 정도 보면은 야 도대체 아틀라스 왜 안 쓰냐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신기술이 도입이 될 때면은 그래도 늘 저항은 있는 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노사 갈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 노사 합의 없이는 한 대도 이 공장 안으로 로봇을 들일 수 없다라면서 일명 뭐 현대판 러다이트다라고 불리는 수준의 그러한 저항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쨌거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뭐 본인의 생계가 걸린 일이고 하지만 동시에 또 이런 어떤 산업의 거대한 흐름 자체를 거스르는 것도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이 아틀라스를 개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자신들의 공장 노동자를 대체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그것밖에 없느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요. 바로 이 로봇 파운드리 기업으로의 도약을 하는 것과 라스, 이 로봇 애서 서비스 기업으로 어떤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미래 먹거리 계획입니다. 먼저 이 로봇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 그대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명이 되죠. 마치 뭐 TSMC나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있어서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자동차 역시 이 글로벌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주는 그런 엔드투엔드 로봇 제조 가치 사슬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로봇을 찍어주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전동식 액추에이터로의 변환 거의 현대모비스가 주축이 되어서 이끌고 있는 그런 변화이고요. 또 뭐 현대 글로비스 이런 현대 계열사들이 굉장히 또 이 로봇 밸류체인에 있어서 다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드투엔드로 현대 그룹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찍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고객사들이 공장에다가 로봇을 투입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그 설계를 받아서 그 로봇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로봇 애서 서비스, 일명 라스 사업은 로봇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일종의 구독형 서비스로 로봇을 제공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이 아틀라스 로봇을 이 고객사 공장들에 배치를 해주고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해주고 하드웨어도 현대자동차가 꾸준히 유지보수해주고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도 해주고 각종 이런 통합 패키지 서비스를 제시를 함으로써 이 반복적인 매출, 반복 수입을 올리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미 뭐 DHL이나 네슬레나 이런 머스크 같은 글로벌 기업들 역시 현대차 그룹의 로봇 솔루션을 이미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다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투입을 함으로써 더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으로 풀이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떨까요? 굉장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이 주가 차트만 생각해보아도 이 시장 반응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증권사들이 앞다투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공격적이었던 KB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80만 원을 제시를 하면서 야, 테슬라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이 현대자동차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이 목표 주가를 쭉 한번 살펴보면은 KB증권 80만 원부터 뭐 하나 IM증권 65만 원 뭐 쭉쭉쭉 이어가서 뭐 키움이나 IBK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러한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직 이 휴머노이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뭐 불이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 계획만 나왔을 뿐인데 이거 너무 기대감이 높은 거 아니냐. 왜냐면 또 뭐 한 5년 전에는 현대자동차가 우리 미래 먹거리는 UAM입니다.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다라고 하면서 막 2018년까지 UAM을 할 거다 뭐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 막상 뭐 지금 와서는 이거 얘기가 쏙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역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감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관점을 견지한 분들도 있는 만큼 기대감과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 사이의 그 간극이 얼마나 클지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테슬라에 대항할 유일한 기업이 현대자동차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현대차가 테슬라랑 비빌 수 있을까? 이거 한번 간략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자동차를 만드는가? 둘 다 전기차 만들고 있죠. 자율주행 기술 양쪽 다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를 만드는가? 역시 만들고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현대자동차 정말로 테슬라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뭐 그냥 재미삼아 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두 기업의 이 밸류에이션을 한번 따져봤어요. 2월 3일 기준으로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약 2,288조 원이고요. 현대차는 한 100조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 밸류에이션 지표로 따지면은 이 테슬라는 굉장히 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에 비해서 현대자동차는 훨씬 더 합리적인 좀 리즈너블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뭐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인해서 테슬라를 비교 기업으로 놓으면서 동일 밸류에이션을 적용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은 3,000조 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꿈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데요. 뭐 이제 이거 국장에서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밀려서 서열 3위였던 내가 미장에 가면은 1.5 테슬라가 될 수 있다니 뭐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런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마려운 뭐 그런 상황이지도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당연하지만 뭐 이런 식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 미장과 국장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테슬라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업체의 그 사업 운영 방식과 또 실제로 진출해 있는 여러 다양한 사업 영역들 뭐 에너지라던가 또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는 또 특히 테슬라가 압도적이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 변수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막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레거시 자동차 기업으로서 또 제조업자로서 탄탄하게 이 실적을 쌓아왔던 현대자동차가 점점 이 AI와 로보틱스 어떤 혁신 기술 산업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또 이 과정에서 뭐 구글이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좋은 파트너사들도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정말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